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보실 이슈 내용,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 분석인데, 전세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이제 서민 그런 부동산 시장에서의 그런 주거비 상향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전세 물량의 축소로 인해서 수요가 증폭되다 보니 매매가까지 이제 계속해서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투자 방법이 필요한지, 또는 전세 시장의 그런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또 문제점 분석 같이 함께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언론사들의 헤드라인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 가격이 2억 5천 오릅니다. 뭐 도둑질 않고 어떻게 마련하나, 뭐 지금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5% 이제 가격 인상이 구성되어 있으나 후폭풍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5%를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금 현재 이중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중간 정도의 가격대로 상승하는 이런 편법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편법들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임차인들의 고통들이 부담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전세에서 월세 시장으로의 그런 전환이라든가 반전세의 그런 전환들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전세 물량은 더욱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세 수급지수 추이만 보더라도 100 이상 포인트만 되더라도 전세 수요가 많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월달 상반기만 보더라도 뭐 110 포인트까지 올라간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전세 물량들은 계속해서 이제 추이가 감소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량은 떨어지고 수요는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서울 올 상반기에 이제 강남권을 비롯해서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이런 전세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 전세 물건들이 축소가 되면서 또 이제 실질적으로 학군이라든가 또는 거주의 그런 만족도가 높은 지역들, 마용성 또는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었던 노도강들이 이번엔 중반부에는 굉장히 높은 가격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들 위주로 해서 전세 가격이 폭등했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고 35%를 기록한 도봉구 라인들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배드타운이었던 지역들인데 전세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약 2년 정도 108주 연속 상승하는 전세 시장 속에서 전세 가격 중위 가격은 6억 3천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뭐 3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의 매매 가격의 중위 가격이 약 6억대에서 7억대였는데 이미 전세 가격이 웃도는 가격으로 이제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느 구에서는 이제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재건축 단지들도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이런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의 상승세는 무섭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인 분석으로는 예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뭐 임대차 보호 3법이 뭐 이것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세값 규제로 인해서 폭등했었던 이유는 확실하다,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같은 단지 내 전세 가격의 이중 가격 현상, 뭐 이중 가격, 삼중 가격까지 나올 정도로 단지 내에 뭐 적게는 1억에서 2억, 많게는 뭐 5% 상한만 했었을 때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전세 가격과 뭐 4, 5억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이중 가격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전세 시장이 반전세와 월세 시장으로의 전환이 계속되면서 전세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이런 요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주거비, 당연히 임차인의 고통들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세 물량 감소로 인해서 추가 상승,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민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욱더 많은 주거비, 거주비를 내야 된다는 것이고, 이자를 더 내야 된다는 것이고, 월세가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 불안이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소비 심리는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밖에 없고, 위축되면서 서민 경제의 그런 위축 현상들, 즉 불경기로서 더욱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이런 불경기까지도 경기 심화, 악화될 수 있는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하반기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추세에서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세 수요가 어떻게 보면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사야 되는데 지금 살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로 가거나 또는 내가 전세를 갱신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현재 새롭게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 서울 지역 내에서는 너무나도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 주거의 이탈 현상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규제로 인해서 매매 거래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들 그리고 향후 서울 지역 신규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이 몇만 세대 정도 나타난다면 그 주변 지역으로 전세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동안의 인허가의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신규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세도 동반적으로 물량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아파트는 이미 2년 전부터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본력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계속 매수하면서 전세 시장을 활성화시켰었는데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의 규제로 인해서 전세 물량이 감소되고 늘어나지 않는 억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요소들도 같이 함께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세 방어를 위해서 월세라든가 반전세로 전환하고 있는 추이가 굉장히 무섭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 전세가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부터 해서 전월세 가격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이제 투자 방법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세 가격도 힘들고 뭐 매매도 너무나도 높고 그런데 매매 가격이 지금 안 오르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입주 물량의 축소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또 전세 가격이 이런 상승하는 시기가 오면 매매 가격 또한 역시 동반 상승하는 추이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봤었을 때 전세 가격이 계속 높아진다는 것은 투자 금액의 축소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매매 가격도 반등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세, 시장을 예측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실질적으로 자금에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체 주거 유형으로 투자처를 바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현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빌라라든가 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주거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으로의 가격 전이 아파트가 올라가면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도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의 갭 차이를 두고 계속 꾸준하게 비율적으로는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 유형으로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한다면 투자 금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대체 주거 유형으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무 지역에나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라든가 역세권 개발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재개발들이 추진될 수 있는 지역들, 뭐 재개발 예정지였다가 해지된 지역이라든가 또는 주변이 너무 노후되어 있어서 접도율이라든가 또는 재개발의 그런 여파들로 인해서 추후 공공기획을 통해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노후 지역들 충분히 보신다면 투자 금액을 최소화시키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세 대비해서 조금 더 싸게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매수하실 때 주변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시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투자 금액은 조금 이중 가격 현상으로 인해서 투자 금액은 조금 늘어날 수 있으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물건들 또는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갭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전세 낀 물건들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물건들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 가격이 아직 좀 덜 오른 물건들 또 이제 투자 금액이 좀 늘어날 수 있으나 시세 대비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잡으신다면 전세 또는 매매 물량 확보하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잘 분석하셔서 투자를 좀 정확하게 하신다면 앞으로 이런 전세 가격의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매매 전략 충분히 세워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